안녕하십니까. UK빔 기반의 납품관리 시스템 및 공정관리 시각화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맡고 있고요. 고려소프트웨어와 극동건설을 대표하고 저는 남정용이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겠고요. 먼저 기술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국토교통부는 이제 빔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정보 프레임워크라든지 성과품 납품이라든지 공정관리 등 기술 정책 추진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다소 부진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공공기관의 발주 상황인데요. 매우 디테일한 상황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비해서 이제 표준 분류 체계라든지 납품, 공정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발주자들이 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다소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 확산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현재 스마트 건설 빔 정보 플랫폼 유니크 빔이라는 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빔 정보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 표준 체계를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빔 핵심 정보 체계는 이제 3D 그러니까 설계 정보나 공정 정보, 그다음에 내역 정보와 유지 관리 정보를 표준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설 정보 빔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작업 분류 체계, 그다음에 객체 분류 체계, 속성 체계, 그리고 내역이라든지 공정 관리 정보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정보들을 모듈화를 했습니다. 모듈화를 한 상태에서 서로 조합을 하거나 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돌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보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모듈화가 돼서 정보를 서로 조합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한 작업 분류 체계는 7레벨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7레벨은 이제 세부 작업 단위인데 그 하위에는 이제 모델 객체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모델 객체에는 이제 설계 시공, 그다음에 유지 관리, 그다음에 내역 속성들을 객체와 연계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체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수준에 따라서 사업 정보와 그다음에 시설 정보, 시설의 부위 정보, 객체 정보를 속성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역 체계인데요. 내역은 각 부재별로 해서 내역 큐셋 속성을 정의를 하고 이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그런 구현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종 시스템, 빔 시스템들의 다양성, 포맷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IFC ISO 16739를 도입을 해서 빔을 통합 정보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생산, 그다음에 납품, 공유,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빔 데이터를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절차를 세팅을 해서 시스템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부분인데 이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객체 분류 체계와 해당되는 CBS 혹은 속성 체계들과 직접 연동을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직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도입을 했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공정과 시설물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2단계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논리적인 정보
그다음에 공간적인 정보를 서로 연계해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표준 체계를 한국사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표준 정보 지침서를 이제 도로공사에 제정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표준 지침을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에서 수많은 사업팀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표준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정보 통합, 일관성 확보를 할 수 있고 상해 전주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표준 체계 적용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스마트건 사업단에서 개발된 유니크 빔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크 빔 정보 플랫폼은 표준 정보 체계와 빔 서버와 파서, 체커 그리고 IFC 뷰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보 플랫폼은 빔 데이터 관리하는 감독자용의 모듈과 빔 데이터를 납품할 수 있는 납품자용 모듈, 그리고 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뷰어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빔 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뷰어와 모바일 뷰어를 개발했는데요. 유니티 뷰어하고 세시움 두 가지 뷰어 엔진을 사용을 해서 빔과 GIS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DWG를 직접 볼 수 있는 뷰어를 같이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니크 빔의 정보 플랫폼에서는 ISO 19650 CD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요. 뭐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 데이터의 자료의 갱신 단계, 그다음에 그 확정 단계, 납품 단계, 자료 보안 단계를 시스템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빔 그 정보 플랫폼에서는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빔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빔 데이터 활용 시스템은 먼저 납품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납품 관리 시스템과 건설 사업 관리 시스템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유니크 빔 플랫폼을 활용해서 납품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납품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게 되고 모든 시스템들은 이 DB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여기에 다른 분야 쪽에서는 표준 체계만 갈아 끼우면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표준 분류 체계를 준수해서 데이터를 축적 납품하게 됨으로써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 그 체계를 도입을 해서 빔 납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공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뒤에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증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극동건설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양평 2209가 약 4.8km 정도 구간인데요. 이걸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용 적용 절차를 보게 되면은 먼저 빔 정보 모델을 구조화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데이터를 이제 납품 체계에 의해서 구조화 제대로 납품 DB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정보 모델의 공정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에 탑재를 했고요. 이 내용을 현장의 극동건설 실무자에게 교육을 해서 실제 현장 점검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그 정보 모델 구조화 편집 부분을 보게 되면은 빔 정보 모델링의 OBS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속성 정보를 넣고 납품 체계를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 데이터 납품 단계에서는 정보 모델의 품질 검수 절차를 거치고 파싱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데이터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현재 공구에 적합한 작업 분류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CBS 내역 세트를 연계시키고 수량 분계와 공정 정보를 구축해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시스템에 탑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이제 납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먼저 승인된 자가 이제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사업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명의나 분야나 이런 그 과정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승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빔 데이터 혹은 일괄 데이터를 IFC 원본 데이터와 그 IFC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대로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한번 그 파싱이 되게 되면은 육안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납품 검수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스템으로 조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엑셀 단계에서도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감독자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뷰어, 개발된 뷰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관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WS 레벨 트리가 있고요. 교량 같은 경우는 상행, 하행이 구분이 되고요. 상부, 하부 아니면 이제 그런 경간 혹은 교각, 교대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게 되고요. 부재 단위로 선택했을 때는 세부적인 속성 정보들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부재별로 색상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처럼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는 부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감독자들이 빔 소프트웨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아주 쉽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건설이 완료됐을 때를 대비해서 GIS 공간에 시설물들을 배치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납품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공정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런 납품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별적인 혹은 공정별 DB가 만들어지고 이 DB는 통합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형과 GIS 통합을 거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데이터는 지금처럼 시설물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쉽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 단위로 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좌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겠지만 WS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데이터의 부재별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역과 하단에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재 단위로 공사비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에 부위 단위로 혹은 시설물 단위로 공정 단위로 아니면 전체 사업 단위로 언제든지 내역과 공사비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처럼 데이터를 일부를 수동으로 수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공정관리 시스템인데요. 공정관리에 이제 계획 공정, 그다음에 실행 공정, 아니면 최저가 공정들을 같이 연계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상단에 이제 모델들이 공정 단위로 일정 단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비, 실행 공사비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작업 일보인데요. 작업 일보를 직접 객체를 선택하거나 WS 선택해 가지고 작업 일보에 따른 공정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주 편리하고 쉽게 초보자들도 공정 관리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처럼 기관별로 해서 그 기성 내역들을 조회를 해보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면, 여러 가지 도면들이 같이 보게 되는데요. 도면과 각종 문서들을 직접 조회해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CCTV, 그 다음에 도로의 주행 혹은 그 도로의 비행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상되는 건설 이후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은 일단 표준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정보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고요. CD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건설정보 표준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향후의 시장 단가를 다루는데 매우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애 전주기를 통해서 건설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건설 빔은 건설 정보 표준 체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전체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